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디자인을 다루는 학자분들이 세상의 제품들의 디자인을 4가지 군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남자, 여자라는 2가지 캐릭터를 잡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그래서 그놈의 머슬카 부릉부릉 하는 그 엔진 소리를 일부러 낸 거잖아요. 제품화 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미국은 젊은 어린 남자애들의 캐릭터예요.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의 행동이랑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어른스러울 수 있는 남자 세상에서 남자애들이 세상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울퉁불퉁할 겁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적인 부분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미국, 트럼프, 머스크, 테슬라 이렇게 4가지 단어로 봤을 때 국내 시장에 좀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네. 혹여라도 좀 플러스 값인 긍정적인 수혜를 받는 혹여라도는 이제 그 4단어를 쓰셨는데 그 4사람 중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라는 사람의 공통값이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 중에서 이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파트가 저는 우주라고 생각해요. 이 우주라는 개념이 트럼프는 1.0 시점에 우주군을 창설하는 부분을 만들었던 개념을 이미 방향성에서 넣었던 사람이고요. 머스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X에 지금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술이 훨씬 더 고도화된 영상을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가장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영역을 갈 때 정부와 특히 군의 연구소에서 먼저 한 것을 그 다음에 민간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술 이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매우 정보전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민간의 영역이 같이 가거나 민간이 혹은 앞서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 방식이 과거의 어떠한 예를 들면 컴퓨터의 발전 이런 것의 단계보다 다르게 우주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이 같이 공조하면서 가거나 혹은 민간이 더 앞서가거나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고 그 개념에 저는 우주에 대한 산업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K 우주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타이거 우주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구성비의 비중이 나오면 이런 비중이 굉장히 적당하게 담겨 있는 ETF들이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화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ETF인데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작은 종목들도 적정하게 섞여 있고 이런 ETF가 포지셔닝 하기엔 적당하겠죠. ETF 외에도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분야나 섹터가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2사람들이 만드는 정책 방향성의 변동이 FSD 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바로 뭔가를 연결하는 부분은 사실 좀 이 테마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실제 현상은 근데 머스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이 제대로 된다면 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테슬라에다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 뭔가 필요한 부품이나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현상이 세지게 되면 국내에도 현대차도 열심히 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종목들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접적인 영향도 우리나라에서 생기겠죠. 아무래도 좀 네. 국내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좀 호재가 있는 미국 시장, 아니 예를 들면 이런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포트폴리오 비중을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좀 너무 미국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분산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분산 투자라는 이론이 나온 게 한 1950년대부터 나왔어요. 그럼 1950년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 이론을 생각을 하실 때도 투자 이론 밑에 경제 이론이 있고 경제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이론도 같이 있어요. 자, 1950년이면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제 세계화가 요있당하고 시작하던 시점이었어요. 자, 그럼 세계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전보다 넓은 지역이
괜찮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기회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내가 투자로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곳에 퍼뜨리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라는 개념은 세계화라는 개념과 결이 연결돼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립주의로 미국이 가고 있다고. 그럼 미국이 고립주의로 간다는 것은 지금 세계화의 반대로 그러한 다른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줄이고 있고, 그 줄이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론의 반대로 분산 투자의 개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포트를 짜도 지금 뭐 우리 같이 하는 분들하고도 하고 있는데 미국 비중이 한국 비중보다 높은 게 시작점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금 고립주의를 하고 1등 국가에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해도 경쟁력이 우리가 뛰어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저들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까지 센 상태에서 그걸 자기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시점에서 그 점에서 저쪽 비중을 더 미국 비중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어울리는 행동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비중보다는 미국 비중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네. 트위터 X에 이제 테슬라 계정에 네. 테슬라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한국이다. 네. 한국인들은 그래서 그쵸. 똑똑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은 테슬라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좀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었어요.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좀 올려주는 책이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매우 동의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왜 저 책이 떠올랐냐면, 한국이라는 이 땅은 너무나 살기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상의를 당하셔가지고는 이쪽에다가 터를 잡았다라는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논농사를 짓기도 땅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누군가가 논농사로 잘 되면 내가 먹고 살 곳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되게 강하다. 그런 지역에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만드는 이러한 그 유전자가 좀 적다, 호르몬이. 그런 게 한국인의 특성이 그 5천 년 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생겨 있는 사람이다. 실제 우리 호르몬을 조사해 보면 그러한 수치가 낮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장점만 있고 단점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데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 강도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살지만 그 반대가 뭡니까?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똑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하다라는 그 기준이 사실은 미국과 유대인 계통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라는 평가 지표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만들었던 지표인데, 저 지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 일본하고 동아시아 이쪽인데 우리가 더 높게 나와요. 우리가 그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문제를 푸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머스크라는 저 테슬라라는 주식이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풀고 가는데 본능적으로든 머리를 통해서든 저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실제 행동에 그렇게 옮겨 놓았을 확률이 높고, 그게 우리의 DNA에 새겨 있는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머스크 조합이 네. 사실은 더 극적이고 뭔가 반전으로 느껴졌던 거는 일전에 저희가 주로 경험했던 어떤 언론에서 말하는 네. 뭐 몇 %의 확률로 승리를 할 것이다. 언론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대로 이행이 돼 왔었거든요. 네네네. 부정적인 어떤 네. 미디어에서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뉴미디어에서 했던 음. 특히나 이제 트위터라던가 네. SNS 등에서는 아니다. 트럼프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언론을 접했던 대중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선거 결과라던가 네. 갑작스럽게 머스크가 등장을 했다는 이런 유세 현장 외에도 음.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등장이 되게 색다르고 극적인 반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세상의 시장의 판도가 뭔가 다르게 바뀌나?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오트님의 생각은 네. 어떠실지. 제가 웃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론이 가셔야 될 길은 제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온 길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이클 이론이 안 먹힌다 이제 복잡하게 이론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서 계속 무시당하다가 이제 한 3, 4년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이 안 먹히고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언론에 대해서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3번의 대선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얘네들을 못 믿겠다라는 게 된 건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세계관이라는 그 가치관이라는 방식을 너무 쓴 점도 있지만 사회상 자체가 바뀌었는데 파악하는 프로세스나 방식 자체가 아예 옛날 게 안 먹히는 세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생각해 보시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데이터를 보다가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꼭 같이 확인한 게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트렌드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같이 확인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통계 방식이랑 그 분석 방식이 안 먹히는 것을 보완하려고 그러한 행동들을 한 건데, 이제는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프로세스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사람들이 언론은 그걸 뭐 안 하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뭔가 조사하는 방식,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가중치를 주는 방식,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과거에 뭔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여론조사를 조사하고 하는 방식에 리니어한 통계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리니어한 게 아니라 휘어지는 곡선의 뭔가의 방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조절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언론은 겪고 있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근데 제 의심에 대한 확신도는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주장하는 그러한 방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한마디. 테슬라는 2021년 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어요. 그 당시를 보다 지금하고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 당시랑 많이 차이가 안 나게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주식은 그러한 고점과 고점 영역 근처에 있을 때는 이 현재 그 전 고점을 넘을 수 있는 로직과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필수라고 생각한다는 건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률이 있다라는, 저는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생각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저게 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냐면, 논리는 뭐냐면 사람들의 선호도 여전히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저 당시에는 정책이 도와줬어요. 보조금 정책, 보조금 정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트럼프와 함께 미국 정치에 들어갔어요. 머스크가. 자기가 이것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할래. 그런 캐릭터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머스크와 정책이라는 개념에서 지금은 머스크와 정치라는 개념이 현재의 지금 테슬라 주가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이 두 개념 중에 누가 더 힘이 셌냐라고 보면 정책은 매우 계산 가능한 개념이고, 한마디로 우리가 PE 계산할 때 이 이익이고, 정치는 밸류에이션 같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가능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요번에 작동할 때는 과거보다 더 넘을 수 있는 개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고립주의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 많이 드렸고 채널에서도 다른 채널들에서도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예전부터 디자인을 다루는 그 학자분들이 세상의 제품들의 디자인을 4가지 군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남자, 여자라는 2가지 캐릭터를 이쪽에 잡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이러면 박스가 4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구분값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을 만드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일본 뭐가 떠오르십니까? 소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성과 젊은 소녀라는 캐릭터를 가진 상품에 대한 컨셉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을 했으니까 이 성숙한 여성을 가볼까요? 자, 성숙한 여성 하면 여러분들 뭐 어디가 떠오르세요? 파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전 예전에 푸조 차를 탄 적이 있는데 매우 곡선적이고 엔진이 움직이는 방식도 매우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타면 되게 답답해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쪽 어른을 갔으니까 어른 남자는 누구냐면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핀란드나 이런 데에 가구 이런 것들 보면 매우 실용적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 안 다룬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 어린애 젊은 사람들이죠. 여기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머슬카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올림픽 도로에 지나다닐 때 좀 살살 좀 다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헨리 부릉부릉 하는 그 엔진 소리를 일부러 낸 거잖아요. 제품화 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미국은 젊은 어린 남자애들의 캐릭터예요. 저 어린 남자애들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문화예요. 그럼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의 행동이랑 옷 입고 다니는 거나 행동하는 게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걔들은 그런 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약간 어른스러울 수 있는 남자가 운영하는 나라 방식의 세상에서 이제는 남자애들이 운영하는 방식의 세상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울퉁불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이미 주가가 밸류에이션도 높고 변화도 많은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울퉁불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울퉁불퉁함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는 테슬람이 되시든가 아니면 울퉁불퉁한 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러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큰 부분을 내 모든 자산을 다 넣고 가게 되면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크다는 건 수익 기회도 더 많고 손실 기회도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잘된 상황을 가정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잘 되는 상황을 안 되는 거 뺍시다. 그러면 잘 되는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로만 해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잘 차면 예전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마음은 현금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